자, 2번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급 조정 명세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은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내역이에요. 정기예요, 정기. 정기인데 이제 이 사항을 보시면은 한 개는 제일 위에 거는 한도 초과액으로 인한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기로 넘어와서 정기에서 송금 불산입 단기 넘어올 때는 이제 반대 세무 조정을 해서 송금 산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외상 매출금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무조정 참고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대손에 관한 사항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손이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생계획인가 그 다음에 부도로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단기에 대손이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 참고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료 1은 정기 외상 매출금 대손금 부인액 되어 있죠. 1000만원짜리 되어 있어요. 2020년 2월 3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 외상 매출금에 대한 이 1000만원의 사유가 소멸시효가 이번 단기에 완성이 되었대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송금 산입으로 해서 이제 반대 세무조정을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유보 감소로 해서 이제 그 세무조정을 해야 되고요. 자료 2는 단기에 발생한 대손 내역이며 그 외에 대손 발생액은 없다 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발생한 대손 내역이에요. 단기에 발생한 대손 내역이고 그 외에 대손 발생은 없다 입니다. 회사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며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제외 채권은 없다 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설정을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러움이에요. 만 설정을 하고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제외 채권은 없대요. 없으니까 나중에 입력할 때 넘어가면 되고 대손 실적률은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손 실적률을 하고 이제 설정률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큰 걸로 결정합니다. 근데 둘 다 1%예요. 둘 다 1%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만질 건 없죠. 그래서 대손 실적률도 2%, 그 다음에 설정률도 1%이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거 하나 해도 실적률로 하나, 그 다음 설정률로 하나 상관없어요. 기타의 사항은 기장된 데이터를 활용한다 입니다. 5번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에서 어떤 걸 조정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정기에서 이제 송금 불세된 걸 단기에 이제 반대의 세무조정을 넘어가야 되겠죠. 세무조정 해줘야 되겠죠. 1000만원은 이제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이제 송금 불세된 거를 송금 산입으로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이제 단기의 대손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참고 자료 보면은 뭐 실적률은 100분의 1, 그 다음 매출 채권 대해서만 설정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 문제를 한번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5가지 내용이 있는데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 그 한 자료에 모두 이제 그 1번부터 5번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식도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난에 있죠. 대손 충당금 조정은 이제 회계상 이제 기초금액,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한도 초과액은 이제 따로 여기에 충당금 부인 누계에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이제 금액, 그러니까 즉 설정 금액, 그 다음 보충 금액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대손 충당금 조정은 아까 이제 참고 자료 4번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액 돼 있죠. 현재 기말 현재, 그러니까 정기가 아닌 단기에 부인 누계액이 있다. 그러면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번에 대손금 조정은 이제 자료 2번을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뭐 한국 세무사의 문제하고 다르게 뭐 따로 입력되어 있고 그런 건 없어요. 따로 입력되어 있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조정에서는 이제 원장 조회를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원장 조회를 통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더 편안한 방법 있으면은 더 편안한 방법으로 하면 되지만 이제 원장 조회를 통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원장 조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 조회 이제 원장 조회가 아니고요. 잔액 조회. 원장 조회 봐도 상관없지만 원장 조회 보기에는 이제 좀 뭔가 복잡하고요. 잔액 조회입니다. 잔액 조회. 잔액 조회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액 조회에 클릭하면은 109번부터 111번 조회를 하시면 돼요. 받으러움은 무시하고요. 받으러움은 무시하고 이제 그 대손 충당금의 기초 잔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의 기초 잔액은 이제 800만원에서 이제 100만원.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하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냐면은 9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증가 1923800에 1677000입니다. 그러면은 209008001이 이제 단기 계상액이 돼요. 단기 계상액. 그러니까 단기 증가액은 기초잔액은 어디에? 장부의 충당금 기초잔액. 그 다음에 부인 누계액 이제 여기 10번 날에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단기 증가액은 단기 계상액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기말잔액. 기말잔액 받아요. 기말잔액. 기말잔액은 205468002. 잠시만요. 2054680 아니죠. 239008005입니다. 239008005. 그래서 이 기말잔액, 이 두 개의 기말잔액 있죠. 이 기말잔액은 이제 개의 금액을 맞아야 되니까 보충액은 이제 단기 계상액의 나머지 금액만큼 여기 보충액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금액은 아까 이제 900만원 되어 있었어요. 900만원.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의 기말 현재에 적혀진 24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기 계상액 있죠. 단기 계상액은 요거 209008001입니다. 209008001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이 기말금액 239008000 금액을 맞추려면은 보충액은 나머지 300만원만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대손 충당금 조정입니다. 대손 충당금 조정 채권 잔액입니다. 자, 계정 과목은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109번의 대손 충당금과 108번의 외상 매출금 금액과 그 다음에 110번의 받으러온 금액으로 해서 입력해 주십니다. 받으러온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대손금 조정인데, 대손금 조정은 이제 여기에 대손에 관한 사항,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손금 조정의 일자는 8월 20일입니다. 계정 과목은 얼마? 계정 과목은 얼마? 108번의 외상 매출금이죠. 자, 채권 내역은 매출 채권이라고 가주시면 되고요. 대손 사유는 뭐냐면은 이제 법원의 회생기획 인가예요. 나중에 그 원장 조회하면은 그 대손 충당금 금액과 전부 다 상기가 다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냐면은 500만원 입력해주고, 대손 충당금 시인에게 500만원 입력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는 이제 그 전액 대손 충당금으로 결산 조정되어 있으면은 시인에게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9월 26일입니다. 받으러움이고요. 채권 내역은 매출 채권, 대손 사유는 부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0만원이죠. 근데 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에게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왜 이게 부인에게 100만원이 들어가냐면은 이제 9월 26일에 발생한 부도예요. 부도는 무조건 경과 기간수가 6개월 이상이 되어야지만
6개월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제 손비로 봅니다. 근데 결산조정 사항에 입력이 돼 있어도 부도 발생액이 6개월이 이제 넘지 않은 경우는 손비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9월 26일이면은 10월 26일, 11월 26일, 12월 26일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결산 사항까지 기준 보면은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채되지 않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난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손금 조정에서 다 입력하고 나서 18번 난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액에서 이제 18번 난 받으러 오면 100만원 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정할 사항이 4가지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이제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그 다음 1000만원짜리는 이제 단기에 소멸 시효 완성, 그러니까 둘 다 송금 산입이죠. 송금 산입, 송금 산입으로 해서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부인액 100만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그러니까 즉 부도의 6개월 미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송금 불산입 시켜주고요. 유보 발생입니다. 그 다음에 한도 초과에 대해서도 역시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유보 발생이 되겠습니다. 총 4가지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계 등록에서 이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입니다. 금액 얼마? 300만원. 유보 발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도 6개월 미경과로 해서 100만원 유보 발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기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 내역에서 이제 240만원만큼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해가지고 240만원 해가지고 유보 감소로 해주고요. 왜냐면은 송금 불산입에서 송금 산입으로 이제 반대 조정을 들어가니까 유보 감소로.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대손금 되어 있죠. 소멸시효 완성이기 때문에 송금 산입으로 해서 유보 감소로 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